제가 지금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영상을 크게 2개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였고요. 30년과 2년물 채권,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역전되는 현상, 이거의 시그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려놓은 거는 환율 관련된 내용. 환율과 지수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환율과 채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분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반적인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숲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요번에는 조금 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거시적 관점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 상승은 제가 어렸을 때 300원에 사 먹던 비비빅이 중고등학교 되니까 500원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요즘 먹으려니까 1000원에서 1200원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예전에 300원에 사 먹고 500원에 사 먹고 지금 1000원에 사 먹는데, 300원 사 먹었을 때보다 지금 1000원에 사 먹는 비비빅이 훨씬 더 가치 있어졌나요? 비비빅 안에 들어있는 그 팥이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영양가 있어졌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시장에는 돈이 계속 들어왔고 물가는 상승을 했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착각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 성장성이 받쳐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겁니다. 이게 간단히 예를 들면, 물가 상승은 점진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성장성이 마련되지 않은 나라들, 베네수엘 같은 나라 있죠. 그런 나라에 가보면 길거리에 그냥 몇십만, 몇만 찍혀져 있는 지표가 돌아다닙니다. 물가는 상승을 했는데 경제가 그 성장세를 못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똥값이 된 겁니다, 돈이. 이걸 조금 더 미시적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 임금 상승률 대비해서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지면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내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내년에 1억 1000이 됐습니다. 10% 오른 거죠. 근데 물가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10% 상승보다 20% 올랐어요. 그럼 당장 나에게는 10%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부담되는 거죠. 건강한 인플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성장세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너무 빨리 오르지 않았는가. 자, 우리는 어항이라는 세상에 삽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고, 이걸 인간으로 따지면 인종이겠죠. 그리고 요 어항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는 미국입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일정하게 계속 들어와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뭐 유동성을 확 넣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왔을 때 돈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넘친다 싶었을 땐 물을 좀 빼야겠죠. 요것도 미국이 합니다. 자, 물을 넣는 거는 양적 완화고요. 물을 빼는 건 긴축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물을 넣는 행위와 물을 빼는 행위 둘 다 미국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형님 있죠. 파월 형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이 풀리는 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미국의 달러와 관계를 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독단적으로 어떠한 통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이 통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디플레이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 돈을 푼다, 돈을 회수한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액션이 제한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사실 뒤에 설명할 내용을 볼 때 제가 M2를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고 나스닥 지수를 분석을 할 건데, 그 두 분석 모두에 함께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M2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받아야지만 조금 내용들이 와닿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M2라는 건 돈입니다. 돈은 시장에 계속 풀릴 거고요. 다만 이 완급 조절은 있겠죠. 너무 과하게 풀 때도 있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 속도를 조절하는 시기이고요. 이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좀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이런 위험자산을 투자를 할 텐데 영향이 있는 거죠.
2020년 3월이 되어서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시장에다 돈을 역대급으로 풀었는데 그 역대급으로 푼 거를 회수하려는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놀고 있는 이 여왕이 있는 물을 빼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주식도 힘들고 코인도 힘들고 전반적으로 힘든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막 뛰다가 스퍼트를 좀 달리다가 조절을 하고 쿨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면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이 돈과 나스닥의 관계를 봐야겠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나스닥은 많이 오릅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우존스랑 S&P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다우존스와 그리고 S&P 500 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나스닥을 사용했던 거는 나스닥이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돈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에 많은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술주들은요 많은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에 창출해낼 수 있는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돈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오르고 내립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나스닥 지수이고요. 여기다가 M2를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데이터가 1974년대부터 지금까지니까 대략 50년도 누적해 놓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걸 뚫고 올라왔죠. 평소에는 요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당연하죠. 돈을 뿌린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나오면 그건 버블이 꼈다는 거니까요. 왜냐면 돈을 뿌렸을 때 이 모든 돈이 주식시장을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으로 갈 수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 있고 뭐 금, 원자재 이런 쪽으로 들어갈 텐데 뿌려놓은 판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호가가 거래되고 있다면 그거는 버블이 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0년대 말과 2001년 초반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죠. 파멸적인 상승과 그 파멸적인 상승 이후에 오는 파멸적인 폭락장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얻어가야 되는 교훈은 결국 시장에 뿌려져 있는 돈, 그 통화량,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보다 시장이 초과해서 상승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버블이 껴 있는 거다. 물론 그 버블을 만끽하고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길 뚫었을 땐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근처라도 가면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최근의 차트를 좀 돌려서 보면 통화량이 천천히 오르다가 급작스럽게 오는 구간이 나오죠. 이게 역대급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돼서 미국이 돈을 왕창 뿌려댑니다. 미국 전국에다가 보조금 때려주고 기업들 지원해주고 민간에다가 돈 막 뿌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요 노란색 선을 뚫었던 요 구간 있죠? 피레침 하나 있는 거 이게 역사적 신고점입니다. 최고점 가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뭐 닷컴 버블 수준으로 지금 거품이 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닷컴 버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거는 그냥 철저히 그냥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는 발행된 돈 그 이상의 버블이 낀 상태였고요. 저번에 2021년 말에 찍었었던 요 고점은요. 돈이 풀린 만큼 상승을 했고 돈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즉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장이 하방으로 눌렸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이 통화 공급량 M2를 좀 보면요.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증가를 시켰으니까 지금은 연준에서도 요 통화량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낮추려고 그러죠.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 과정이 결코 얘가 갑자기 풀어놓은 돈을 모두 회수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요 정도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거를 급락시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당장 1년, 2년 보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 텀을 두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말했듯이 지금 M2 기준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 기준에서도 그렇고 완급 조절하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유동성을 풀어놨으니까 다시 노멀한 상태로 가는 거죠. 백투 노멀입니다. 그럼 향후 2025년, 뭐 26년 이렇게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정도 동안 미국은 긴축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작스럽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승을 해줄 테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은 성장세가 보장이 된다면 그만 금리 인상시키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장을 부양시키고 요 패턴을 맞춰갈 겁니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통해서 둘의 페이스를 조절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설명은 사실 우리가 왜 파월의 입에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항 속에 살고 있는데 물을 뿌려서 넣어주는 것도 물을 빼는 것도 미국이다. 왜냐면 그들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는 사실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힘듭니다. 그냥 분석이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인 거죠. 좀 단도직입적으로 가면 우리는 장의 바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찾기 전까지의 패턴과 예상되는 흐름들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었던 차트의 모습들은 전부 절대값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뿌렸고 이 돈이 위험자산인 나스닥에 얼만큼 들어갔는가. 이거를 그냥 절대적 수치로 비교를 한 거죠. 근데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절대값으로 보여줄 땐 이랬잖아요. 뿌려진 돈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정상이다. 그거보다 올라갔을 때는 버블이 낀 상태다. 그러면 예전 닷컴 버블 때 보면 그걸 훨씬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라 부르는 거고,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버블 정도까지는 아니다. 버블에 임박한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연준에서 마침 그거에 맞춰서 어떤 완급 조절을 통해서 지금 버블이 생기지 않게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가진 상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반대죠. 지금 오히려 차트가 위에 있고, 그 M2가 아래 노란색으로 깔려 있죠.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 1970년대 후반, 요때 바닥을 찍은 이후로 요 노란 선과 나스닥 지수가 로그상에서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뭐 1998년대 그리고 요때 닷컴 버블에 부른 시기에도 얘랑 좀 간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만 해도 사실 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닿아서 뚫려서 아래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찍었던 것도 아니고요. 얘네가 특별하지 않아서 닷컴 버블과 2008년에 온 이 리먼 브라더 사태가 별일 아니라서 이렇게 닿지도 않았다 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닿아 있는 상황은 역대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도 굉장히 파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자, 아셔야 되는 게 지금 2020년부터 그리고 2021년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하락장이 이어오는 이 과정 자체가 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전례에 없었던 움직임이에요. 한 번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왕창 뿌려가지고 시장에다 들이부었던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어떤 정형화된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백투 노멀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백투 노멀 같은 느낌이 아니라 백투 뉴 노멀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뭐 확률적으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더 신빙성이 있고 더 확률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말하기 때문에 말하기 편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완전 예측의 영역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끝에 노란 선이 약간 살짝 휘어 있죠.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왕창 풀어놓고 이걸 의도적으로 끌어내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 세기에 비해서 장은 더 민감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유동성 장세를 맛본 사람들 중에서 요게 좀 과하게 올랐다 라고 생각하는 거대 자금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 지금 자리가요, 저점이다, 뭐 낙폭 과대다, 이런 게 아니라 연준에서 의도한 것보다 더 빠르게 장이 빠져주면서 반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쫄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 인상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 너네 지금 한 5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2대밖에 안 때렸는데 왜 지금 벌써 쓰러져 있어? 요겁니다. 그러니까 5대 남았어요. 근데
아직 이제 2대밖에 안 때려서 한 3대 더 때려야 되는데 2대 때리니까 시장이 박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연설을 꾸준히 계속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장이 바닥이 잡힐 거라 봐요. 지금까지 연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 때릴 것 중에서 저는 한 2번 정도 때렸고 3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번이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맞아야 되는 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맞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장은 언제 바닥을 찍을 거냐? 더 이상 이 연준, 그 통화 정책에 장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장은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미리 나중에 맞을 매를 미리 선반영해서 맞았다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는 오를 때도 미래에 코로나가 지금 당장 심각해가지고 병실 없고 앰뷸런스 차 없고 뭐 클린룸 없어서 난리 치고 있는데 그때도 장은 올랐잖아요. 상황이 최악일 때 위험한 돈들,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은 더 희망적인 쪽으로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은 계속 올랐던 거고 이때도 반응이 빨랐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야 이거 금리 인할 것 같아. 그럼 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던지는 물량도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빨랐고 떨어질 때도 빠른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 앞으로 장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준에서는 긴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조금 빨아들일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풀려있는 유통량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점점점 떨어질 거고요. 이게 급작스럽게 하락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누그러뜨려진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은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해줄 겁니다. 혹은 금리 동결을 하겠죠. 그럼 시장은 다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천천히 M2는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얘는 이렇게 버텨주다가 이걸 뚫고 정상적인 상황에서처의 흐름처럼 이 노란선 위에서 노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M2와 지수가 로그 차트 기준에서 이탈한 상태로 아래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이탈한 게 요 위로 M2 위로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 과정이 뭐 지수의 상승이 과대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이 M2의 움직임에 조금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총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의 돈은 계속 뿌려지고 있다. 다만 그 완급 조절을 미국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연준이 하고 있는 거고, 점진적이고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물을 뿌렸을 때는 이거를 빼내는 유동성 회수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 역대급으로 유동성을 뿌려댔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가파른 상승에 M2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연준이 행했던 지금 액션보다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해서 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갑작스러운 추가적인 하락이 오는 장보다는 이 구간에서 비약적인 상승은 없을지라도 조금 버텨주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다는 신호가 M2 기준으로 좀 보인다면 그때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장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장이 쫙 가파르게 올랐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꽤 더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뭐 한간에서는 뭐 닷컴 버블 급으로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닷컴 버블 수준은 아니에요. 닷컴 버블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정보 교류도 작고 더 많은 전문가들과 스마트해진 투자자들 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걸 미리 반영해가지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과정에 미리 대응을 한 시장이 나왔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나스닥의 역사상으로 보면 이 노란선 아래에서 계속 놀아왔어요. 그리고 이 노란선 아래에서 샀으면 뭐 1년 전이건 5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지금 다 수익이죠. 물론 요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그렇지 않다, 여기서 더 빠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있는데, 전 제가 보기에 시장이 살아있는 한 핵 전쟁만 안 난다면 지금 막 요 자리에서 막 떠들고 있는 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갈 거다. 다만 그 시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아니면 죽어있을 때일지 모르니까 빨리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장이 빨리 반등 나오길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파월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이 새끼 뭐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있다라고 봐요. 욕은 먹겠지만 할 도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동성을 꽤 많이 뿌렸던 거, 이 똥을 치우는 그 속도가 좀 진작하지, 이런 좀 비판은 받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무작정 금리 낮춰가지고 유동성 풀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우리도 같이 그거 즐겼잖아요. 그 파티, 유동성 파티 즐겼으니까 그거의 후폭풍을 같이 맞고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오르기도 빨리 올랐고 그 이후에 하락장도 빨리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하락장이 마무리될지 저도 이거를 뭐 정확하게 말하긴 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요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